자, ITQ 한글 문제 2번 표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재 45쪽, 46쪽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표를 그리실 때는 표 2번 문제 번호 아래쪽에다가 마우스를 먼저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하시고요. 입력 메뉴에 표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십시오. 대개의 경우 5줄 6칸으로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5줄 6칸으로 입력을 하시고 여기다가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조건이 없지만 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 1번 조건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표 전체, 표와 캡션에 도둠과 10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표만 신경 쓰고 문제를 풀어본다 하면 표 전체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표 전체를 선택하실 때는 F5번 키를 표 안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F5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주시면 표 전체를 잡을 때 빠르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둠의 10포인트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상단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을 잡으실 때는 반드시 모든 글꼴 상태에서 도둠을 입력을 하셔야지만 글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도둠을 선택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글자 포인트가 10포인트, 주어진 사이즈가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가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목행과 왼쪽에 있는 제목행 부분만 문자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체 설정을 가운데로 먼저 해 주시고 항상 숫자가 들어가는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부터 마지막 줄, 마지막 칸까지를 선택하시고 이 부분은 숫자가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요 유형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은 셀 배경을 노란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한 줄 남기고 오른쪽에 한 칸 남겨주시고 마지막 줄 한 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색깔을 주실 건데 색깔을 주실 때는 단축키 컬러의 첫 번째 글씨 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셀의 색깔을, 채우기 색깔을 색을 지정을 할 것이며 면색을 지정할 것이다라고 해서 색깔을 지정하시는데 대부분의 자격증에 나오는 색상은 한글 제시하는 글꼴 색상 중에서 가장 아랫줄에 있는 색상이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아랫줄에 있는 노란색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쪽에 있는 내용을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 문제를 설명을 드리는 것도 모든 설정이 된 후에 글씨를 마지막에 넣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는 합계 구하는 거는 마지막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을 먼저 할 건데요. 문제 5번을 보시면은 테두리가 설정이 나오죠. 이 테두리 문제도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잠시만요. 자, 이 테두리 문제도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가장 외곽선은 항상 두 겹으로 나옵니다. 외곽선 항상 두 겹, 그리고 첫 번째 줄 아랫줄이 항상 두 겹이고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칸 옆에 있는 부분도 항상 두 겹으로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두 겹이라고 되는 부분인데 설정을 하실 때는 F5번을 3번을 누르신 다음에 바깥쪽 여백을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색깔을 지정할 때는 C였고요. 이번에는 테두리, 선, 라인입니다. 라인의 첫 번째 스펠링 L을 눌러주시게 되면 테두리 설정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의 종류는 두 겹짜리 이중 실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설정을 하실 때는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 모양 바로 적용을 체크하지 않으셨을 때는 반드시 내가 왼쪽에서 세팅한 이 사항이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할 건지 반드시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라고 설정을 하시고 설정 버튼 누르고 나옵니다. 바깥쪽에 이중실선 설정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줄 블럭 잡으시고 다시 한번 L 들어가셔서 이중실선을 이번에는 아래쪽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설정. 다시 한번 첫 번째 열만 선택하시고 L 이중실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설정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입력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테두리 마지막 대각선이 빠졌네요. 마지막 줄 마지막 칸을 잡으실 때는 F5번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 L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각선은 마지막 탭으로 옮겨서 여기에 상단에 있는 메뉴를 대각선으로 바꾸신 후에 왼쪽 오른쪽 대각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타이핑이 들어갑니다. 자, 중간에 쉼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쉼표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쭉 갈 거고요. 963, 926 부산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는 여러분들 여기 숫자 부분을 잡으셔가지고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실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선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선이 걸리지 않았을 때 오른쪽 마우스에서 밑에서 세 번째 메뉴를 보시면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나오고 여기에 자리점 넣기를 하시면 천이 넘는 숫자에만 쉼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합계를 구할 텐데요. 합계를 구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세 칸에만 합계가 구해져야 되고 이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합계를 구할 데이터와 결과가 들어갈 칸을 잡으시고 그것이 한 행이 아니라 여러 행일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하단에서 두 번째 메뉴 보셨을 때 블럭 계산식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블럭 합계와 블럭 평균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계는 썸의 줄임말 S, 평균은 에버리지의 줄임말 A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메뉴를 물론 클릭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S키를 튕겨서 하시게 되면은 바로 합계가 구해지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계가 다 구해졌고요. 자, 마무리로 F5번 3번 누르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한 번만 탁 튕기셔서 표의 사이즈를 살짝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캡션까지 이제 가시게 될 건데 캡션을 넣어 주실 때는 테두리를 두 번 클릭하시면 빠르게 메뉴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모든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은 표 자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표 안쪽 테두리가 아니라 제가 파랗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 흰색 화살표와 점선 사각형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두 번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개체 속성에서 옆에 캡션 메뉴 들어가시게 됐을 때 이쪽 부분이 이제 캡션 메뉴가 되는 건데 캡션의 위치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캡션이 입력 가능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캡션의 위치는 요 위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위치는 여기가 캡션이 들어가는 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위쪽에다가 캡션을 넣으실 거고요. 그 글씨를 오른쪽 정렬하는 식으로 가시게 됩니다. 해서 캡션의 위치는 요 위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잡아주시고 설정 나오십시오. 자, 상단에 표 1번이라고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그냥 마우스로 덮어버리십시오. 덮어버린 상태에서 글꼴을 먼저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글꼴은 도둠의 10포인트, 도둠의 10포인트 다시 한번 설정.
10포인트 거기에도 플러스 오른쪽 정렬 넣어주시고 표 1번이 계속 따라다닐 텐데 그 무시하시고 그냥 타이핑 해야 되는 글씨를 넣으시면 됩니다. 남북, 주요 도시, 인구, 현황,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떼고 콜론만 한 칸 떼고 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배까지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2번의 표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